자, 오늘 7단원 천일문 기준으로 7단원 조동사 공부할 텐데요. 사실 천일문이라는 교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독해에 필요한 문법 사항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독해에 적용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번 그 두 가지라는 얘기지. 1번 문법 사항들 정리해 놔야 되는데 선생님이 독해에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문법 시험에도 이 정도만 알면 충분히 다 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문법들은 정말로 아주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놓은 거거든. 그렇다고 해서 뭐가 빠졌다는 내용은 아니고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야. 이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죠? 이 문법 사항들을 적용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 근데 문법 설명하다가 해석은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해석에 이 뭐 천일문을 이제 해석을 해오는 게 숙제일 텐데 어, 그냥 한글 번역을 위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배웠던 문법적 개념들을 적용하는 것, 문장에 직접 적용하는 연습을 해오신다는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해오셔야 돼요. 그죠? 여기 뭐 해설본도 다 있어서 그거 딸딸딸 외워온다고 해서 실력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법 내용 정리와 그것의 적용 그 두 가지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조동사 할 차례인데 자, 개념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서요. 자, 영어의 문장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가장 기본적으로 동사를 기준으로요.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붙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짓을 했냐면 주어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목적어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보어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걸 배웠습니다. 요약을 빠르게 해볼까요? 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영어 구조가 뭐랄까 이 바닥 안에 다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 실전에 적용을 하지. 자, 뭐가 중요하다? 여기는 주어, 목적어, 보어에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형용사도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명사가 구나 절 형태로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명사 구에는 뭐가 있었고, 명사 절에는 몇 개가 있었으며, 형용사 구에는 몇 개가 있었는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면서 chunking, 의미 단위로 문장을 끊어 읽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꽉 박아 놓으세요. 자, 근데 오늘은 이들은 다 했으니까 이제 어디로 돌아가냐면 동사로 돌아갑니다. 우리 동사에서 앞에서 뭐 했었지? 동사에 대해서 앞에서 먼저 시제를 배웠습니다. 이게 아마 5단원의 주제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태를 배웠죠. 그죠? 이 6단원의 주제인데 우리 이어서 자, 시제와 태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엄밀히 말하면 동사의 느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뭐? 동사의 느낌. 자, 무슨 얘기인가 하니 지금 말하는 사람 있죠. 말하는 이의 어떤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문법적인 구조들이 있는데요. 그 구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 이의 느낌을 살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다 동사를 변형시켜줘서 그 느낌을 살리는 거야.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조동사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조자는요 도울 조자예요.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나도 잘 몰라. 이렇게 쓰나? 몰라. 그지? 한자 잘 몰라. 그지? 자, 아무튼 동사를 도와주는 어떤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의 원형 앞에다가 이 조동사를 붙임으로 해서 어떤 특별한 느낌을 넣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시제태 있죠? 조동사가 앞에 붙으면 조동사가 그 문장 동사의 시제와 태를 모두 받습니다. 얘가 원래 과거였다면 원형으로 바뀌면서 조동사가 과거형으로 바뀝니다. 이해됐죠? 태를 조동사가 받는다는 좀 잘못된 얘기네요. 태는
어, 원래 있는 동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뀌는데 중요한 건 조동사 뒤에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쓰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수동태가 나온다면 조동사 다음에 is나 are이 아니라 원형인 be가 오고 그 다음에 pp가 오게 된다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수동태라면요.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가정법이라는 구조가 있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말하는 이의 느낌을 살려주는 어떤 방법인데 이거는 다음 단원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가정법이 굉장히 많은 오해와 어떤 뭐랄까요? 좀 뭐 암기해야 될 거 많은 것 같고 아무튼 이해가 잘 안 되는 뭐 그런 부분이야. 너희들 선배들도 다 그렇게 어려워했으니까 그건 다음 타임에 모아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조동사에 대해서만 얘기할 겁니다. 자, 조동사 무슨 얘기죠? 조동사를 다시 한번 이 동사를 도와주는 어떤 단어, 조동사를 앞에 붙여서 어떤 느낌을 살려주는 거냐면요. 단어에 따라 다른데 어떤 추측 또는 뭐 가능이라든지 의무, 뭐뭐 해야 된다. 내지는 뭐 글쎄 의도, 뭐뭐 할 것이다, 내지는 하려 한다 정도의 따위의 물론 이게 훨씬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따위의 느낌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더해서 어떤 뭐랄까요? 말하는 이의 어감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말하는 이의 어감을 만들어주는 문법 구조라는 거야. 어떤 문법 장치라 그럴까요? 장치? 문법 장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 느낌이라는 단어 그리고 어감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고 싶어.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그는 한 명의 teacher, 그러니까 강사다,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이다 라고 할 때 이 동사 앞에다가 다양한 조동사들을 붙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는 can be a teacher 하면은 자, 앞에 문장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그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그의 정체가 선생이라고 얘기해 준 거지. 딱딱한 사실인데 어감이 어때? 될 수 있다는 어감을 붙여주는 겁니다. 또 어떤 거죠? 그는 will be 될 것이다. teacher가 어때? 그러니까 의도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될 거라는 선생이 될 거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의도들을 붙여주는 거야. must는 뭡니까? must be는 여기서는 뭐뭐 해야 한다는 아니고 강력한 추측이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어때? 말하는 이가 그가 티처라는 걸 강력하게 추측하고 있죠. 그런 어떤 느낌들, 어감들을 만들어주는 구조가 조동사라고요. 어떻게 한다? 동사 앞에다가 조동사를 붙여주면 됩니다. 조동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동사가 들어왔다는 문법적 표시를 해줘야겠지? 그래서 얘를 원형으로 써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is가 원래 인칭 변환을 하잖아. 3인칭 he니까 is로 변했지. 근데 다 원형인 be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동사 등장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오늘 하는 조동사, 느낌이다. 어감을 더 덧붙여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좀 더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사실 영어 공부를 좀 했으니까 뭐 can, may 뭐 이런 건 많이 봤을 거란 말이지. 자, 근데 조동사에는 조금 우리말에는 좀 없는 난해한 게 있어. 뭐냐면 이걸 매우 어려워하는데 이거예요. 이 명제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이 문장 하나. 조동사는 과거 시제가 아니다 라는 말 꼭 기억해 둡니다. 과거라는 말을 좀 뺄게요. 과거형으로 해야 되죠. 과거형이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죠? 과거형이라는 말과 그런 과거 시제라는 말이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영어 문법에서
형태가 붙잖아. 뭐 과거형, 현재형. 그럼 이 형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의 단어의 단어가 변화한 형태를 말하는 거야. 단어의 변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이 말은? 자, 이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잠깐 예를 들면요. 너희들 뭐 불규칙 변화 동사 외우잖아? 그러면 rise, lose, rise으로 변화하는 거 외웠지? 그지? 예를 들어서 lie, ray, rain 따위도 외웠단 말이야. 그럼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걸 동사의 현재 형이라 그러고 요거는 과거형이라 그러죠? 요거는 과거 분사형이라 그래요. 분사는 형용사인 걸 알겠죠? 그죠? 얘는 빼고 아무튼 과거형과 현재형과 과거형이라는 건 첫 번째 동사의 형태가 변하고 있단 말이야. rise에서 lose로요. lie에서 lay로요. 뭐 규칙 변화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규칙 변화하는 건 글쎄 지금은 뭐 불규칙 변화밖에 안 나오네. eat, ate, eaten인데 이런 것들 어때? 동사들이 형태가 변화하지. 형태의 변화를 말할 때 형이란 말을 붙이는 거야. 근데 그냥 일반적인 동사들에서는 현재형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 현재 시제란 것이 실제 동작이 현재 일어났다는 얘기야. 과거형이라는 거는 실제 동작이 과거에 다시 한번 과거형이라는 거는 동사의 변화 형태고요. 변화된 형태고요. 이게 사실은 동사에서는 과거 시제랑 일치합니다. 즉 이렇게 쓰이면 이런 형태로 쓰이면 이 동작이 과거에 일어났다는 걸 의미한다고. 동사에선 그렇다는 얘기. 일반적 동사에선. 근데 조동사에서는 과거형이랑 과거 시제가 일치하지 않아요. 항상. 무슨 얘기다? 과거형을 썼다 해서 항상 이게 과거에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어려워라. 무슨 말인고 하니 이렇다는 얘기야.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 자, 일단은 그래서 시제랑 형태를 좀 구분해야 돼요. 여기서는. 자, 조동사의 시제는요. 일단은 단순 시제가 있습니다. 단순 시제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 그 앞에서 준동사 뭐의 시제 얘기했었죠. 투부정사의 시제는 뭐 완료형이다. 그다음에 단순형이다. 두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랑 똑같은데요. 일단 여기부터 봅시다. 단순 시제라는 것은 문장의 발화 시점과 같은 거야, 그냥. 발화 시점이면 말이 되게 어렵지, 그지? 발화 시점이라는 건 말을 이렇게 그냥 꺼낸 시점을 말하는 건데 예문을 들면 좀 확실해집니다. 일단 써놓겠습니다. 문장의 발화 시점과 동일한 시제가 다 단순 시제야. 자,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생각해요. that 뭘요? 그가 will come 올 거라고 나는 생각해. 라는 문장이 있고 나는 I thought 나는 생각했어. that 뭐라고? 그가 would come 이렇게 쓰면은 이거 여기서 좀 헷갈린단 말이죠. 위는 좀 쉬운데 이 아래에 있는 would를 보세요. 너희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이게 나 과거에 생각했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가 과거형이니까 과거에 올 것이라고 과거에 생각한 건가? 과거에 올 것이라고 과거에 생각했어. 이거 되게 이상하단 말이야. 되게 느낌이. 심지어 너희들이 문장을 보면 나는 생각해. 지금 생각하는 거지. that 그가 would come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게 이상하단 말이야. 생각은 현재에 생각했지. 나는 지금 생각하는 건데 그가 과거형이니까 과거에 왔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건가? 과거에 왔을 것이라고. 과거에 왔을 것이라고는 말은 되게 이상하지 않니? 이상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자, 단순 시제는 일단은 문장의 발화 시점과 동일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현재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가 오는 것도 현재 오는 거야. 그가 현재 올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런데 뒤에 이거 아래 보세요. 나는 생각했지 그가 올 거라고. 그러면 얘 온다는 동작은 언제 일어난 거야? 그냥 문장의 발화 시점, 즉 주절 동사의 시제랑 같은 거야. 과거에 올 거라고 나는 과거에 생각한 거야, 그냥. 이해됐니?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생각하지 지금. 그가 왔을 것이라고가 아닙니다. 뭐죠? 얘요, 시제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즉 지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조동사는 단순 시제, 즉 단순 시제는요 형태가 두 가지야. 뭐냐면 조동사의 현재형 있지? 현재형과 두 번째 과거형 모두 단순 시제. 에이 말이 어려워. 현재형은 will로 치면은 will이고 과거형은 would잖아. 만약에 이게 may면은 현재형은 may고 과거형은 might란 말이지, 그지? 그러면 어, 둘 다 과거형이 특히 과거를 가리킨 게 아니라고요. 그냥 문장의 발화 시점과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 He might come 하면 네가 지금 이 말을 했다 쳐봐. 그러면 네가 지금 이 말을 하잖아. 상대방한테 He might come. 그러면 과거에 그는 왔을지도 몰라가 아니야. 뭐지?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는 지금 올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자, 예문 다시 적어 줄게요. 지금 자리가 좀 부족해가지고 표를 옆으로 써야 되는데. 자, 무슨 얘기?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과거형 뭐야? 이게 지금 포인트야, 사실은. 과거형 이거. 시제가 그거 이 조동사의 과거는 왜 필요한 거야, 도대체? 바로 아까 누누이 얘기했던 느낌 내지는 어감 때문에 이 조동사의 과거형이 필요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특히 추측을 나타내는 어떤 조동사들은요, 어떤 가능성이 적은 또는 좀 가능성이 좀 적고요. 좀 단언적인 걸 피하고 싶을 때 반드시 그래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정도의 가능성이 적은 상황을 표현하는 거야. 적은 느낌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과거형을 쓰는데요. 이것도 좀 뭔 개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가능성이 적은 느낌은 우리말에서도 과거형을 사용하면 가능성이 적은 느낌이 생긴다? 응? 자, 선생님이 항상 이거 얘기할 때 드는 말이 너희들이 요즘에 막 이렇게 막 1시, 2시까지 막 이렇게 TV 보냐? 보면 안 돼. 아무튼 본다 치면 막 출출하잖아. 그지? 한 1시, 12시, 11시 이렇게 되면 내가 피자 광고를 해. 그러면 너희들이 군침을 삼키면서 뭐라 그러지? 아,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이란 말을 하죠. 아, 저거 좀 먹어봤으면 이러지. 자, 근데 있잖아. 먹어봤다, 뭐뭐 해봤다라는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과거형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과거에 먹어봤으면 이란 말을 왜 하죠? 사실 지금 먹고 싶은 거잖아. 지금 하면 먹고 싶은 거잖아. 근데 왜 먹어봤으면이란 얘기를 하지? 바로 이거야. 과거 시제를 쓰면 잘 봐. 실제 먹고 싶은 거는 잘 봐. 즉 시제 자체는 즉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현재인데 형태를 과거로 써버리잖아. 형태를 과거로 써버리면 이게 뭔가 과거라는 건 예전에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느낌상 우리의 어감상 좀 먼 느낌이 생긴다고. 이 두 개 합쳐지면은 뭐와 느낌? 현실과 먼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 먹어봤으면이라는 말 안에는 과거에 먹어봤으면 좋겠다가 아니라요. 현실과는 먼 느낌, 즉 지금은 먹지 못하지만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런 게 영어에 그대로 있는 거야. 즉 과거형을 쓰면요, 좀 가능성이 적은 느낌이 빡 듭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든 예에서 예문 다시 적을게요. 어,
그는 might come 이런 예문이 있으면 그는 과거에 왔을지도 몰라가 아닙니다. 네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는 올 가능성이 may도 추측의 정도가 좀 많이 낮은 거거든. 이따 배울 거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낮은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그는 안 올 것 같은데 올지도 모르는데 막 이런 느낌이야. may는 그는 올 것 같은데 이 정도 느낌이라고 치면 may가 he might come은 거의 올까? 그는 올지도 몰라. 뭐 이 정도 느낌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지금 막 혼자 연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얘기야. 너희들이 머리통 속에 빡 박아놔야 되는 얘기는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거야. 실제 현재인데 형태 과거로 써버리면 현실과 먼 느낌을 주면서 가능성이 적은 느낌을 주게 되고요. 이걸 좀 더 확장한 게 뒤에서 배울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엄청 중요한 거야 지금. 근데 우리말에서도 그렇게 쓰이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우리말에서 쓰인 이 예를 보면 그렇게 어색하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자, 조동사의 시제는 시제 자체는요. 그 동작이 일어난 걸 가리킬 때 조동사는요. 항상 자, 이 말 꼭 기억해 내세요. 시제의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만약에 이 말을요. 지금 하셨잖아요. 그럼 그가 지금 올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과거에 이런 언급을 하셨으면 과거에 그런 왔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문장의 발화시점과 동등하다. 자, 무슨 얘기다? 나는 생각해. 아까 한 예문이야. that 뭘 생각하냐?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가 might come 올 거라고 생각해라 그러면 그가 온다는 동작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문장의 발화 시점과 완전히 동등하다고요. 즉 이거 현재 일어난 거야. 현재 올 거라고 현재. 과거에 왔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요. 되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 시제는 항상 상대적이라는 것 문장 시제와 비교해서 보셔야 돼. 발화 시점과. 이해됐죠? 음, 주절 동사 시제와 동등하다라 말 못하는 게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거 말하는 시점에 따라서 현재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는 거야. come이라는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 건 실제로. 자, 근데 이러면 어떻게? 실제로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추측하든지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실제 과거였지. 즉, 자 여기서 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건 예문이었고요. 자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자 이제 느낌을 이건 느낌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뭐 추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확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을 주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요. 재밌게 다음과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 완료 시제 배웠지 앞에서 have pp 그걸 빌려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조동사 다음에 have 플러스 pp를 써주면 실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뭐뭐 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실제 과거.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과거에 뭐뭐뭐뭐 만약에 will이나 may 같은 경우면은 뭐 과거에 뭐뭐 했을 것이다. 뭐 이 정도가 됐겠지? 근데 요거는 이제 뭐 should가 들어가면 뭐 했어야 하는 대로 바뀌어. 이거는 이제 조동사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무튼 과거에 뭐뭐 했을 것이다의 느낌. 실제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그죠?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두 가지 있는 건 얘기는 다음에 하고 아무튼 무슨 얘기냐 이게 조동사 had pp로 오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가정법이라는 파트 가서 구체적으로 할 거고 따라서 이때 조동사는요 완료 시제라 불러요. 완료를 빌려와서 실제 과거를 나타내 주니까 이해됐습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사실 동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동사의 시제와 태를 우리 공부를 했죠? 앞에서. 자, 근데 동사에 이 특별한 느낌을 덧붙여 주는 구조가 있고 이게 두 가지야. 느낌을 살리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동사, 다른 하나는 가정법인데 그건 다 다음에 하겠다 했어. 아무튼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놔야 돼. 조동사 다음에 이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조동사는 바로 느낌을 추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아래에 예문도 잡아놨어요. 이렇게 그 he is a teacher 앞에 can, will, 뭐 must, may, die가 들어옴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달라진다고.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명제 하나가 있다고 했죠. 뭐죠? 조동사라는 것은 과거형과 시제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형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 바로 동사의 형태 변화를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 예를 들어놨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형. 근데 그 동사의 형태가 조동사의 과거형이라 해서 반드시 과거를 나타내는 게 아닌 게 이거라는 거죠. 실제는 현재인데 형태를 과거형으로 써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 현실과 먼 느낌. 그래서 가능성이 적은 느낌. 먹어봤으면 한다는 건 실제 현재 먹고 싶긴 하지만 현재 말했잖아요. 그걸 먹을 수는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지. 먹을 수는 없어 실제는. 근데 먹어봤으면 현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걸 그대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들은요, 조동사의 과거형들은요, 현재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he might come, 그 지금 올 것 같은데 확신의 정도가 매우 줄어든 겁니다. 되시죠? 반면에 실제 과거를 말하고 싶을 때, 실제 과거에 일어난 일을 추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요, 조동사 플러스 pp를 쓰는데요. 요거 되게 어려워하거든. 별거 아니야. 과거에 뭐뭐 했을 것이다. 과거에 뭐뭐 했었을 텐데, 과거에 뭐뭐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야. 됐죠? 그래서 그걸 이제 문법적 용어로는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라 부릅니다. 근데 이 문법 두 용어는요 사실 중요치 않아요. 너 독해하는데 단순 시제라는 용어가 필요하겠어? 글을 이해해 나가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동사가 과거형이 나왔잖아. 그러면 가능성이 좀 적은 느낌이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조동사 플러스 pp가 나왔다면 과거 일에 대해서 추측한다든지 이러고 있구나 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 강의가 매우 중요한 강의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정법에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고요. 이걸 이해해야만 가정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설명했습니다. 자, 필기하시고요. 이해하신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좀 길게 떠들었는데요. 뭐 내용 간단합니다. 사실은요. 정리해 나가면 할 텐데 책이 이게 아닌 친구들은요. 뭐 해당 페이지 찾으셔가지고 아마 겹칠 테니까 거기다 필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 문법 노트 만들고 있지? 거기다 좀 더 자세하게 필기합니다. 필기 정리합니다. 자, 능력과 허가를 나타낸다라 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말은 이 말이야. 너희들 필기합니다. 이것도 can이라는 조동사는 두 가지 어떤 느낌을 주는데요. 처음은 너희들이 잘 알다시피 능력이야. 뭐 할 수 있다. 근데 두 번째는요. 허가도 됩니다. 허가. You can go. 그럼 너는 갈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야. 이거는 너 갈 수 있어 라는 말은 너 가도 되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허가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can이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랬죠. can 할 수 없다. 근데 금지는 당연하죠. 근데 뒤에 가면 can not이 좀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으니까 그거는 다음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may는 허가를 나타낸다 그랬죠. may는 두 가지인데요. 원래 첫 번째는요.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뭐뭐일지도 모른다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허가예요. You may go. 너 가도 돼. 라는 어떤 허락 표현입니다. 또 그렇게 어떤 느낌을 추가를 해주겠다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323번 보시면요. 자, 계속 이어서 하시면요. 자, 너는 can speak 말할 수 있다죠. 말한다가 아니라 말할 수 있다. 어떤 능력의 느낌을 추가해 주신 거고요. You may keep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허가의 느낌 넣어주신 겁니다. I can't see, 볼 수 없다. 능력의 부정이죠. 그 못한다 이 말이야. couldn't find, 나는 couldn't find.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되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부분 있죠? 그러니까 바로 옆 부분에서 보시면 이 조동사가 과거형으로 쓰일 때, 자, 다시 조동사 과거형으로 쓰일 때 가능성이 적은 느낌이 이제 추가가 된다 그랬는데요. 특히 어떤 조동사에서 이게 강력하게 적용이 되냐면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에 대해서 이게 강력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can이 여기서 그러니까 추측이 아니라 가능으로 쓰였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과거에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쓰이는 겁니다. I couldn't find, 난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다음에 will be able to인데요. 이게 사실 동사는 handle인데 앞에 표현 will과 be able to 같이 붙은 겁니다. be able to는 뭐예요? 뭐뭐 할 수 있다죠. 현재형입니다. will이 붙음으로써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붙어. will도 이제 추측으로 쓰인 겁니다. 여기서요. 그죠? 그래서 미래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Can I ask? 자, 조동사. 자, 요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의문문에 조동사가 있으면요. 반드시 어순은 조, 주, 동입니다. 조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됐죠? Can I ask you? 자, can, 조, 네, 주동이죠. I ask, 그죠? 항상 이 어순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문법 뭐 cannot make, 그죠? 우리 해석할 때 조동사랑 동사 한꺼번에 해야 돼, 당연히. 됐죠? cannot make or take phone call. 나는 전화를 할 수 없었다. 이러는 거겠고요. 자, may는 이제 추측 또는 허락입니다. 여기서 허가네요. 비지터들은 may use, 사용해도 된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느낌을 첨가를 해준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요. 이게 중요한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나 추측과 관련된 놈은요.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가능성과 추측에 관련된 놈들은요. 과거형이랑 시제, 과거 시제, 과거의 동작이 일어난 것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동사는요. 과거형 왜 썼다고? 실제는 언제 일어나는 거야? 동작은 현재 일어난 거야. 그러나 어떤 느낌? 좀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현실과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됐죠? 실제와는 먼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을 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추측의 정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강합니다. 이건 거의 확실한 거예요. almost certain. 근데 왼쪽으로 갈수록 very uncertain, 매우 불확실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must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추측으로 쓸 때는요. must는 물론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 당위로도 쓰이지만 추측으로도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 이제 잘 처음 들으신 분은 적어 놓으셔야 돼. 아래다. must는 뭐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근데 cannot이 이런 추측으로 쓰이시잖아요. 그러면 cannot의 의미는요. 뭐뭐일 리가 없다. 부정적 단언이야. 그러니까 must는 단언하는 거지. 근데 cannot은 부정적으로 단언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이런 거 있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너희들이 자주 보는 일단 may랑 can이랑 그다음에 뭐 will 이 세 가지 체킹해 놓으세요. 체킹해 놓으시고요.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가능성에 있어서 강력한 건 will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피자 배달부일 것이다. He will pizza delivery man. 그거랑 그는 피자 배달부일 수 있다. He can pizza delivery man. May. 그는 피자 배달부일걸? 어때? May 있으면 훨씬 더 추측의 정도가 적죠? 이런 어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런 조동사들이요. 자, 근데 will 쓸 때 he will pizza delivery man 하면 약간 확신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피자 배달부일 거야 라고 추측을 하는 건데 would 쓰시잖아요. 그럼 약간 약한 겁니다. 그는 피자 배달부일 것 같은데 이 정도 느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는 추측의 정도를 줄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다시 그리고 너희들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측으로 쓸 때 있습니다. 그게
그는 피자 배달부일 것이다. 그럼 그의 의지가 뭐 피자 배달부가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요. 됐니? 추측의 의미도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말로도 뭐뭐일 것이다는. 그 다음에 should랑 ought가 추측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추측의 정도는 can보다는 좀 강하고요. will보다 좀 약한 정도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잠깐 보시면요. might read 보이세요? 이끌지도 모른다. 즉 매우 약한 추측이에요. 됐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당신의 이제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항상 이끌어? personal growth,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장으로 항상 이끌어? 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이 필자도. 그래서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추측의 정도 줄여주는 거야. 성장으로 이끌 수도 있는데 이끌지도 모르는데 이 정도 느낌이 되는 겁니다. 자, may는 얘보다는 좀 더 강한 겁니다. there may be 있을지도 모른다. 더 쉬운 방법이. 자, 그런데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바는요. might랑 may 비교하면 might의 어떤 필자가 말하는 어떤 확실성이 더 적어요. might가. 그걸 좀 알아달라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과거형으로 쓰였지만 이게 과거에 이끈다는 얘기 아니라고요. 됐죠? 그냥 좀 추측의 정도 낮은 걸 나타내는 거야. 현재 일어난 일인데. 오케이 말이? 그렇다. 여기 보세요. could be. 너의 가장 나쁜 날은 과거의 뭐뭐였다가 아니라 뭐뭐일 수 있다예요. can보다 약한 거야. 그러니까. 그치?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can이랑 비교하면은 could가 좀 더 약하긴 하지만 둘 다 현재다. 라는 겁니다. can attain, should be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should be 아래 보세요. 여기. 자, should be와 ouught는요. 의무와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측으로는 차라리 안 쓰여요. 쓰일 수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my friend 원래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죠. 그녀는 should be back 돌아가야 된다. 집에 의무입니다. 근데 my friend가 근데 이게 추측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곧 집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문맥에 따라서는요. 그러니까 해석해서 뭐뭐 해야 한다 로 해석이 안 되면 추측으로 돌리세요. 근데 자주 쓰이진 않아요. My friend는 ought to be at their school by now. 지금 학교에 있어야 돼. 나의 친구들은 라고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문맥상 어색하다면 뭐뭐 있을 것이다 정도의 추측으로 받아주시는데요. 자주 쓰이지 않습니다. 자, ought to be죠. 여기서 cherry blossom이 should be in full bloom. 차리 꽃봉오리 열매가 해야 한다. in full bloom. 그러니까 bloom은 이렇게 꽃이 흐드러지게 핀 거거든. 이렇게 꽃이 in bloom. 그러니까 bloom 안에 있어야 된다. 개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건 뭐 피었다는 얘기겠지. 자, 근데 피어야 한다가 아니잖아. 이상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필 것이다로 추측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세계에서 너는 ought to be one person. 되어야 한다. 한 사람이. But 그러나 to one person you 한 사람에게 너는 ought to be the world. 세상이 되어야 한다. 추측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 추측으로 해석하세요. 그때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 있는 can't만 좀 보면은 뭐 일리가 없다. Our bill은 50불을 넘었어. 지금 넘었어. 근데 that 그것은 can't be right. 맞을 리가 없어. 맞을 수가 없어. 똑같이 추측, 강력한 부정적 추측입니다. 자, 그 다음엔요. 자, 요거죠. 이겁니다. 자, 가능성 추측 후에 따위가 자,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과거 일에 대한 가능성 추측 후에입니다. 자, 위에 다 해석돼 있으니까 잠깐 보면요. might have dire, must have 추측이에요. 강력한 추측이죠.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가 아니라 없을 것이다. 즉 무슨 얘기냐? 과거에 그거 했을 거라고. 과거에 전화 걸었을 거라고요. 과거에 책을 이거 메인은 약한 추측이었잖아. 과거에 책을 읽었을지도 몰라. 과거에. 이 말이야. must have learned.
배웠을님이 틀림없다. 배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배웠음에 틀림없다가 아니라 배웠었음에 과거에 배웠었음에 틀림없다. 다음은 뭐뭐 일리 없다죠. 그런 got score니까 점수를 획득하다인데 점수를 받았을 리가 없다. 과거에 받았을 리가 없다. 과거에 뭐뭐였을 리가 없다. 과거에 미안해 쿠드니까 과거에 뭐뭐 했을 수도 있다네요. 자, 이건 가능성 추측이죠. 다음 may have developed 과거에 개발했을 것이야. 과거에 했을 것이야. 이거 과거의 느낌 빡. might have been 과거에 그랬을 거라고요. 과거의 느낌 꽉 받아주시면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좀 그냥 무서워 보이지? should는요. 봐봐. should 뭐뭐 해야 한다는데 과거에 해야 했어. 당연히 말 안에는 과거에 못했다는 지금 못했다 과거에 못했다는 거잖아. 실제로는 과거에 실제는 못했는데 과거에 했어야 했어라는 말에는 과거에 못했다는 얘기가 첨가되어 있는 거니까 후회나 유감의 느낌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했었어야 했어 과거에. 근데 지금 못했다 이 말이지. needn't have pp도 마찬가지죠.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실제는 이건 거꾸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래 보시면요. need에 부정을 하면요.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답니다. 자,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shouldn't have said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needn't have come 그거 할 필요 없었는데 올 필요가 없었는데 실제는 왔다는 거지. 과거에 ought to have pp ought to는 should랑 비슷한 뜻이라 보시면 돼요. 뭐뭐 해야 한다는데 뭐뭐 했어야 되는데 그녀는 도착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됐니?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충고와 의무를 나타내는 다양한 조동사들을 보는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드시 뭐뭐 해야 돼. 필요성, 이 necessity 필요성이죠. 반드시 할 필요가 있는 거야. must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need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충고에 가깝습니다. advisability니까 충고. 뭐뭐 해야 할 텐데 이 정도가 되는 거야. ough도 좀 그런 느낌이 가깝고요. had better는 가운데 있는데 뭐뭐 하는 것이 낫겠다. 필요도 있고 그렇게 조언도 해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너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비판해서는 안 된다. 충고해 주는 거야. 근데 must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강력하게 말을 하는 거야. 필요성이 빡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should be 뭐뭐 했어야 한다. 약간 그러니까 좀 충고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추측으로 쓰이는 겁니다. 근데 많이 쓰이진 않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석을 쭉 해오세요. ought not to judge. 그러니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기 아래 보시면요. must랑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강력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같은데 must not과 don't have to는 뜻이 달라. 부정을 해버리면 뜻이 달라요. must not은 뭐뭐 하면 안 된다야. 근데 have to는 그냥 부정하기 전에는 뭐뭐 해야 한다로 쓰이는데 don't have to 부정해버리면 need not과 똑같아. 즉 뭐뭐 할 필요, 불필요를 나타내게 돼. don't have to be there. 거기 있을 필요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부정을 할 때 must, have to의 뜻이 달라진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좋아. 그래서 이제 충고 내지는 어떤 강력한 의무 있고요. 자, should 한번 넣어보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수업 시간 때 하겠습니다. 조금 좀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7-5번은 수업 시간 때 좀 하겠고요. 기타 조동사 표현 다 외워야 됩니다. 7-5번은 해석 안 해도 되는데 7-6번은 해석해 보세요. 연습해 오시라고 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드나 유주트는 뭐뭐 하곤 했다. 나는 고기를 먹곤 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유주트는 과거에 뭐뭐였다. 그래 과거에 뭐뭐였다라고 그냥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문맥으로 쓰기도 해요. 우드는 그렇게 안 쓰요. 뭔 말? 아래 보시면 예문이 나와 있을 텐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간에 해석을 해보시면 좀 느낌이 올 거야. cannot help ing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외우세요. cannot to 아무리 뭐뭐 지나치지 않는다. 외우세요. 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cannot be too careful. be careful이죠. 조심하다인데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해보시고, 자, may well. well은요, 그냥 이제 well이 그냥 may를 꾸며주는 거야. 강조해주는 거야. 아마 뭐뭐일 것이다. 그냥 추측이야. 그냥 추측. 됐죠? 그냥 추측으로 하시면 돼. may as well as는요, 이게 as 생략될 수도 있는데, 뭐 하는 게 더 낫다. 근데 may as well as는요, 자, 여기 체킹해 놓으세요. 두 가지 행동 모두 가능하면 안 하고 싶은 건데, 둘 다 하기 싫은데, 한마디로. 그래도 이거 하는 게 낫다는 문맥에 쓰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 보실까요? May as well thinking big. 너는 좀 크게 생각하는 게 좋아. 그죠? 도널드 트럼프가 한 얘기네요. If you are going to be thinking. 도널드 트럼프는 요즘에 대선 주자로 나와서 아주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는 분이죠. 미국 대선에서. 자, 아무튼 그분이 하신 말인데 너는 뭐뭐 하는 게 나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이 자주 봤죠? would rather 차라리 뭐뭐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 그냥 관용적으로 쓰이는 거니까 외우세요. 근데 may as well은 well이 그냥 강조하는 거니까 추측입니다. 그냥. 그죠? 그렇게 이제 해서 독해를 다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빼고요. 여기 이 부분은 내가 설명을 하겠고요. 수업 시간 때. 나머지는 다 이제 연습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공부해 오시고요.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